안녕하세요.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. 오늘 8월 10일 목요일이다, 그죠? 네. 네, 어제도 미국 시장이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어제 3대 지수 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. 다우가 마이너스 0.5%, S&P 500 마이너스 0.7, 나스닥 마이너스 1.2, 러셀 2000 마이너스 0.9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. 마이너스 1.9%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섹터별로 보시면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필수 소비재, 에너지, 부동산, 유틸리티 강세를 보였고, 어제 뭐 유가나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 1.2% 정도 상승했고, 그리고 약세를 보였었던 업종에는 빅테크가 어제는 또 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, IT라든지 자유소비재,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이 다 1% 넘게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뭐 헬스케어, 금융, 산업재, 소재 이런 섹터들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렇네요. 어제 뭐 빅테크만 보면 미국 시장이 한 1.5, 2% 가까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데,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있고 금리는 안 빠지고 있고, 유가는 다시 또 오르고 있고, 오늘 밤에 CPI 발표가 또 그동안에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였었는데, 그 부분이 또 반등이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.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덱스 제가 아침에 쭉 확인해 봤는데 다 고점 대비 한 5%씩 정도 밀렸더라고요.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?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,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.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,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,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제 빅테크 쪽 다 좀 하락했습니다. 빅테크 쪽 보시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.7% 정도 하락했고, 테슬라도 한 3% 정도 빠졌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 다 1% 넘게 하락했고, 넷플릭스도 한 2% 정도, 애플은 마이너스 0.9% 빠지면서 어제는 빅테크 쪽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또 이어서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은 섹터 쪽 보시면 그 전까지는 에너지가 없었거든요. 네. 에너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에 없었는데, 어제 또 뭐 슐럼버거라든지 메르선 페트롤리움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16개의 종목들이 신고가 기록했습니다. 또 이어서 금리 쪽 보시면 10년물 1bp 빠지면서 4.01%, 2년물은 6bp 빠지면서 4.81%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제 유가가 한 1.8% 오르면서 배럴당 84.4달러 기록하고 있고, 또 천연가스가 한 6.6% 정도 올랐습니다. 3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, 아래에 그 유럽 천연가스 TTF 가스가 있는데 28.2% 올랐습니다. 그리고 또 뉴스 보니까 선물 같은 경우 한 40% 올랐었다, 이런 글도 봤었습니다. 어떻게 하루에 28% 오르고 선물도 하루에 40%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. 예, 뭐 호주의 LNG 액화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LNG 그 플랜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직업 안정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설 것이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그 숏을 걸어놨었던 것 같은데, 어제 약간 숏 커버링도 나오면서 더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유럽 국가들 러시아 의존도 낮추고 해상으로 운반되는 이 LNG 쪽 비중을 다시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, 어제 그 호주의 그 LNG 파업 이런 소식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뭐 천연가스 크게 상승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선물 얘기하시니까 가만 보니까 오늘이 두 번째 목요일이라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네요. 지수 옵션, 그리고 주가 지수 옵션, 그리고 주식 옵션, 그렇게 만기가 되고, 주식 선물도 매달 만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
헷갈리네. 예. 오늘 아무튼 네. 옵션 만기가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은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 웨크토독스 현상이 많지는 않은데 특히나 오늘은 뭐 4가지만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옛날에는 이 옵션 만기에도 이 롤오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오후 1시, 2시, 3시가 되면 이 파생 브로커 분들한테서 계속 연락이 와요. 지금 롤오버가 많이 돼서 종가에 나올 물량이 거의 없다. 아니면 뭐 오히려 더 반대로 벌어지면서 종가에 한 4천억, 5천억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섹터별로 종목들 동향도 살펴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. AMD가 마이너스 2.4% 정도,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1.4% 정도 하락했습니다. 또 아래 자동차 쪽 GM 포드 다 1% 넘게 하락했고 루시드도 1% 넘게 하락했습니다. 한 1.5% 빠졌고 그 리비안이 거의 한 10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못 봤는데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실적 부진으로 한 10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리오프닝 쪽도 어제 대체로 한 1%씩 다 빠졌는데 카니발이 마이너스 한 3.6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금융 쪽, 금융 섹터 계속 약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웰스파고 다 1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 어제 무디스에서 그죠? 신용등급 강등할 때도 대형은행한테는 그래도 뭐 수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미국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지방은행도 강등이 되고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대형은행들도 최근에는 네. 계속 약세를 그렇습니다. 보이는 모습이네요. 이외에 뭐 보시면은 뭐 유가나 천연가스 오르면서 에너지 기업들 좀 강세를 보였고요. 어제는 필수 소비재 쪽 종목들 다 대체로 강보합점도 약간 잘 버티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일랄일리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제도 네. 0.89% 그렇습니다. 상승을 했네요. 예. 시총이 한 499빌리언입니다. 거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어마어마하네요. 네. 예. 헬스케어 1등 시가총액 회사가 됐습니다. 그래요? 예. 예.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520조 정도 지금 한다 그죠? 예. 참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네 어제 뭐 그렇게 특이 사항이 없어서 장 마감 이후에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해서 어제 디즈니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가져왔습니다. 여기 프린트된 자료에서는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어제 실적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디즈니는 이번에 발표된 게 회계년도 23년 3분기입니다. 네, 23년 3분기 23년 회계년도 3분기. 네, 7월 1일로 끝난 기간입니다. 예. 그래서 567 이렇게 세 달이 7월 1일로 끝났다면서요. 그다음에 4월 4월 6일. 네, 4월 6일. 잠깐 헷갈렸습니다. 네, 4월 6입니다. 시가총액은 160빌리언 이고 어제 종가는 87.49달러. 어제 한 0.7% 하락했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약 한 3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발표된 실적 매출액이 22.33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YY로 4%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. 난객 기준으로 보면 EPS가 1.03달러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은 컨센 하회,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. 회사의 사업부를 두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디즈니 그 컨텐츠 쪽 하는 사업부가 있고 디즈니 테마파크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디즈니 그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쪽 사업에서 14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1% 감소했고 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반면에 디즈니 테마파크 등등등 이런 것들 뭐 제품 상품들 있는데 이쪽 사업부에서는 8.33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3% 증가했고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디즈니 플러스나 그 컨텐츠 쪽은 부진했고 테마파크 쪽은 잘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디즈니 플러스의 총 구독자 수가 1억 4,61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QOQ로 보면 마이너스 7.3%
7.4%, YOY로 보면 마이너스 3.9% 하락을 했고 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의 총 구독자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여기 사진 2번을 봐주시면은 디즈니 플러스 총 구독자 수 추이인데요. 네. 예, 이 추이 보시면은 회계연도로 22년 4분기 이때 보시면은 이때가 가장 고점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구독자 수가 계속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분기가 좀 의미 있게 확 줄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QOQ로만 봐도 7% 넘게 감소를 했으니까요. 네, 가입자 수가 좀 하락하고 있고 이 둔화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 한 3개 분기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 사진 3번도 보시면 ESPN 플러스 구독자 수 추이인데요. 이쪽에서는 뭐 그렇게 큰 별 다른 그런 건 없었지만 이쪽에서도 약간은 증가하진 않고 있습니다. 네. ESPN 플러스 안 보고 살 수는 없죠. 미국에서. 예. 그리고 또 사진 4번은 훌루 구독자 수 추이인데 이쪽에서도 뭐 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그 전에 있었던 구독자 수 유지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이어서 ARPU, Average Revenue Per User, per Subscriber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요번에 사진 5번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쪽과 캐나다에서 7.31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2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 미국이랑 캐나다 이외에 이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6달러 1센트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1% 정도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아래 ESPN 같은 경우 5.45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3% 감소했고요. 훌루 쪽도 보시면은 SVOD 이쪽에서는 12.39 나오면서 6% 증가한 반면에 그 라이브 TV 또 있거든요. 이쪽에서는 91.8 나오면서 여기 기준이 다 QOQ입니다. YOY가 아니라 QOQ인데 QOQ로 1% 감소했습니다.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쪽은 좀 낮은 한 자릿수의 알프 성장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 총 구독자 수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데 예, 그죠? 그렇습니다. 구독자가 줄었다는 거에서는 뭐 성장성이 꺾인 거 아니냐. 그러면 이 성장주에 줄 수 있는 멀티플이 확 꺾여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이 디즈니 플러스의 경쟁 구도로 봤을 때 넷플릭스하고 그죠? 네.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참 이 한쪽에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혈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그죠? 예, 수익을 그렇습니다.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16%는 유지하고는 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영업이익이 약간 조금 빠졌습니다. 전년 대비 한 0.2% 하락했는데 영업이익률은 16%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디즈니 미디어 컨텐츠 이쪽 사업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8.1%가 나오고 있고요. 디즈니 테마파크 이쪽에서는 매출이 또 한 2.43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11% 증가,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9%나 나고 있습니다. 위에서 매출 쪽 보시면은 디즈니 파크가 한 8.3빌리언 정도고요. 네. 컨텐츠 쪽이 14빌리언이라서 매출 규모로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OPM 쪽 보시면 테마파크가 월등히 높습니다. 29%나 차이가 납니다. 그러네요. 예. 이 OPM이 16% 나왔던 부분이 다 이 테마파크 예, 그렇습니다.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였고 미디어 쪽은 8%대 네.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네요. 그래서 테마파크 쪽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래에서 순이익 쪽 보시면은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460밀리언, 그래서 이번 분기에 좀 손실을 기록했는데 갭 기준으로 보면 EPS가 마이너스 0.25달러입니다. 네,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. 이게 컨텐츠 임파이먼트 이런 비용이라고 하는데 컨텐츠 라이선스 계약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2.65빌리언 정도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제거했을 때 난갭 기준으로는 EPS가 1.03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컨텐츠 비용에 따라서 분기마다 좀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시간 외에서 한 3% 정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디즈니 플러스 총 구독자 수는 약간 둔화되고 있지만 구독료를 또 한 27% 정도 인상을 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요? 네,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를 10월 12일부터 약 한 14달러로 27%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. 광고가 포함된 구독료는 기존의 8달러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훌루나 ESPN 이쪽에서도 대체로 한 20% 정도씩 다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. 훌루 쪽에서도 구독료 월 18달러로 20% 인상 발표를 했고 광고 포함 구독료는 그대로 또 이쪽에서 8달러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. 디즈니 플러스, 훌루, ESPN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번들로도 판매를 하는데 그래요? 네, 디즈니 플러스랑 훌루를 묶어서 광고가 없는 세트 상품을 구독하면 월 20달러라고 하고 9월 6일부터 구독 가능하다고 합니다. 광고가 포함된 번들 서비스는 1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랑 훌루랑 ESPN을 모두 합친 번들 상품이 있는데 요거는 광고가 없는 겁니다. 광고가 없는 거고 월 구독료가 20달러인데 25달러로 또 인상이 된다라고 하고요. 또 광고가 없는 상품 같은 경우 13달러에서 15달러로 한 2불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훌루, ESPN 모든 구독료를 다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광고를 보면 가격이 낮고 광고를 안 보는 게 가격이 더 높지 않나요?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. 네. 반대로 광고가 없는 게 25달러, 광고를 봐야 되는 거는 봐야 되는 거가 15달러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인상을 했군요. 네. 예.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때요 지금? 네,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광고가 없는 기본 스탠다드 요금제가 월 15.5달러 정도,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의 그 맥스가 월 한 16달러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디즈니 플러스가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약간 좀 싸서 14달러 정도 그렇네요. 되니까요. 예, 그래도 쌉니다. 그럼 올릴만도 하겠네요. 올려도 그렇게 큰 가격 저항이 없을 수도 있겠다, 그죠? 네. 근데 넷플릭스가 저 가격을 유지했다는 말은 월트 디즈니가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쪽이 훨씬 컨텐츠 재밌는 게 더 많아. 네. 그러니까 요 3달러 더 내도 우리 쪽으로 올 거야라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가격이 비슷해지면 오히려 저쪽으로 넷플릭스로 더 네.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, 그죠? 넷플릭스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요. 네. 저는 디즈니 플러스는 안 보지만 넷플릭스는 봅니다. 그렇죠. 네.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. 이 디즈니가 저렇게 가격 올려버리면 더 이동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디즈니 플러스는 저한테는 볼만한 게 좀 없더라고요. 애니메이션이 많고 네. 그리고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뭐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채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처음에는 가격을 올렸다고 하길래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는 이 가격 오른 것 때문에 매출도 오르고 이익도 오르고 계속 디즈니 주가를 한번 사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 방금 넷플릭스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넷플릭스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CEO 밥 아이거 이분이 작년 11월에 또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복귀를 했습니다. 네, 작년 11월에 복귀를 했는데 코멘트 쪽 보시면 좀 복귀 이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. 뭐 광고가 줄었고 TV 구독자 수가 줄었고 영화는 흥행이 실패하거나 할리우드 배우들과 작가들은 현재 좀 파업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. 올해 콘텐츠 관련 지출 약 한 27빌리언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보통 한 30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이게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할리우드 배우나 작가들 파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관련 지출이 좀 줄어든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. 또 앞으로는 영화의 퀄리티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것이다. 아바타 또 물의 길이 있었거든요. 영화가 약 한 3빌리언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다른 영화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. 인디아나 존스의 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작비가 한 300밀리언 달러 들었다고 합니다. 근데 마케팅 비용을 제외했을 때 369밀리언의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이런 성과가 영화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했고
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. 이 회사도 작년에 그 비용 줄이기 위해서 감원했었거든요. 한 7,000명 정도. 그래서 네, 계속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. 또 새로운 사업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또는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 이쪽은 또 매각을 또 고려 중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 CEO 이분이 또 다시 복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네, 조금 계속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 엘리먼츠인가 그 영화 되게 재밌다고요 하던데 그거는 디즈니 영화가 아닌가 봐요. 엘리먼츠 그 엘리멘탈 엘리멘탈인가요? 이게 약간 분위기는 디즈니 영화 예. 같은 분위기인데 애들 영화죠. 예 엘리멘탈 디즈니네? 디즈니 네 디즈니 거 맞습니다. 네 디즈니 거 맞는데요. 이거 관련한 코멘트가 없었어서 잘 몰랐습니다. 아직 상영 중이라서 네, 아마 수익성에 대한 200밀리언 들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영화 제작. 영화 네. 제작비가 네. 야,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,600억 정도 네. 던 영화네요. 알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진 8번 밸류에이션 이 PER과 PBR 차트를 봐주시면 최하단에 있습니다. 그렇네요. 네, 지금 좀 PBR이 워낙 어려웠었고 또 코로나 기간 때는 워낙 좋았었거든요. 네. 그 이후로 계속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회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야, PBR이 1.6배. 미국 기업 중에 PBR이 이렇게 1.6배 이런 회사는 금융 빼고. 그죠? 네, 네. 금융주 빼고는 없는데. 근데 분기마다 이 디즈니를 보면은 최근 몇 분기 계속 PBR 밴드 하단에 있었어요. 예. 이번만은 아닌데. 그렇네요. 네. 워낙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테마파크로 사람들이 몰릴 게 뻔하니까 그리고 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디즈니랜드가 있는 LA를 간다든지 저기도 올랜드에도 있지 않나요? 이런 뭐 가면 무조건 디즈니랜드 데리고 가야죠 애들. 예, 그런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를 쳐다보면 좀 답답하단 말이죠. 넷플릭스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.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죠.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하고 있고 애플 TV, 뭐 쿠팡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저쪽 레드오션화되고 있는 저 시장에서 디즈니가 많은 애니메이션 그동안에 디즈니 영화 같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남궁 대리도 디즈니보다는 네. 넷플릭스 그렇게 맞습니다.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계속 돈을 때려 부어야 될까 그런 점이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지만 별로 손이 안 나가는 네. 그리고 별로 싸지도 않아요. 네. PR을 보면 그렇죠? PR이 혹시 나오나요? 여기 잠시만요. 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일 종가가 87인데 EPS가 1달러 뭐 곱하기 4 하면 4달러 18배 정도. 18배 17.87입니다. 네. 18배 정도입니다. 이 디즈니를 뭐 18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네. PR이 한 25배 밑으로 오면 오히려 25배 밑에서 빅테크를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.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로 인해서 수익이나 이익, 바텀라인이나 탑라인 쪽이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PER 자체도 역시 가시성이 좀 그렇죠. 떨어지는 네.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는 한 30배 정도 있습니다.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30배. 30배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디즈니 하면 참 우리 기억에는 좋은 기억. 그리고 디즈니 영화의 특징이 항상 해피엔딩. 네.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로는 애매하다. 네, 그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. 또 오늘 밤에 뭐 발표될 중요한 네, 지표들이 있습니다. CPI 있는데요. CPI가 제가 오늘 좀 오타가 좀 많이 났는데
이 CPI가 YY로 3.3%, 코어 CPI가 YY로 4.7%입니다. 아, 요것도 예, 바뀌는 제가 건가요? 오늘 좀 오타가지고 괜찮습니다.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네, 헤드라인이 3.3, 코어가 4.7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 7월달이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네, 전월보다도 약간 올라가는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요 정도 숫자보다는 오늘 발표가 나왔던 디즈니에 대한 실적 정리, 예, 그게 저도 궁금했는데, 저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염인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